네. 근데 지금 댓글창에도 진짜 답 없다 이제 이런 글들을 올려주시는데 그 직접 취재하셨을 때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가장 심각한 거는 뭐냐면 예. 이게 반 이재명 정서다. 그래서 2030이 거기에 조금 마음이 흔들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이 논리를 갖다 대는 사람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전환길 그 일타 강사가 네. 공개적으로 본인이 영상을 올려서 부정선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그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수개표 하자거든요. 근데 수개표를 이미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ABC가 안 됐다는 게 제가 이 말이에요. 전자개표를 분류한 다음에 수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수개표 하자 이러면 이분들은 토론을 못 들어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의 그 개표 결과를 1부터 끝까지 전 방송이 라이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바탕이 되는 것이 반 이재명 정서다. 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플랜카드가 걸릴 때만 해도 탄핵 이후에 탄핵 국면이 들어서서 플랜카드 걸린 게 그래서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기겠습니까? 뭐 이런 취지의 플랜카드가 막 걸려요. 근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엔진 오일 가려고 차량 막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으면 아저씨가 와서 말을 걸어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넘기는 게 말이 되냐? 택시를 타도 택시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먹히고 있다라는 거를 피부로 좀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이런 것은 신용환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윤석열 대선 캠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략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역대 우리가 과거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악마화는 이재명은 양반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용공조작 장난 아니었죠. 그때 용공조작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봤던 피해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고 끊임없이 이제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하기 싫은 독재의 근성과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민주주의자들을 향해서 악마화하고 빨갱이 이런 공격을 하는데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구속 안 했는데 왜 윤석열은 구속하느냐? 아니 사유가 다르잖아. 사유가.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될 수 없는 부분. 떼어내놓고 해야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도의 문제인 거죠. 윤석열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왜 이재명 대표와 연동시키느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전용기 의원도 짚어주셨지만 유통 과정에서 보수 언론이라든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언론 매체와 공당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비호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너무 강하죠. 기자, 그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게 저는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본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윤상현 의원도 그 전에 폭동 사태 이전에 담 넘어서 경찰에 이제 인신이 구속된 분들 훈방 조치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석동현 변호사도 벌금 내가 다 내줄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 배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분들이 인지 부조화를 좀 겪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은 본인들이 들어가서 7층 가서 판사 문 때려 부수고 막 그랬잖아요. 집무실 문 때려 부수고 그런 거를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JTBC 기자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같이. 그래서 영상도 촬영하고 근데 그걸 팀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JTBC 기자가 다른 JTBC 기자가 때려 부수는 거, 재물 손괴하는 장면을 또 다른 JTBC 기자가 찍었다. 그런 얘기를 막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잖아요. 가짜 뉴스죠. 그리고 JTBC 기자가 그렇죠. JTBC도 그거 허위 사실이라고 경찰에 민형사가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긴 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날 여러 카메라에 체증이 되잖아요. 아니 이거 취재하겠다고 누가 소유죄로 이거 지금
오늘 구속영장 나오잖아요 이제. 네. 90명 체포돼가지고 46명. 예. 아니 우리도 기자지만 아무리 코스프레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징역 1년을 산다고요? 성조기는 꽂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조기꾼도 감옥 안 갑니다. 그렇죠. 소유죄는 벌금도 없어요. 네. 징역이야 징역. 그렇죠. 최하가 징역 1년이에요.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입니다. 이거는 하도 안 돼요. 그냥 그렇죠. 바로 들어가는 바로 건데. 그냥 바로 입고야. 이거 법원에 가서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66명 구속영장 청구되는데 이분들 다 203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 절반 이상이. 그럼 이분들 회사 가야 되는데 회사 잘린단 말이죠. 분명히. 이 친구들은 그런 거를 알았겠습니까? 근데 내 뒷배에 현직 대통령이 있고 윤상현 의원이 있고 윤상현 의원이 다 훈방 조치 된다고 했어. 맞습니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벌금 다 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감행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뭐 네. DC 인사이드나 뭐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 윤상현 의원에게 문자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구속되신 분 중에. 정말. 근데 윤상현 의원 답 안 하죠. 그걸 캡처해서 올립니다. 그렇죠. 그거는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그 정치인의 선전선동에 당해서 거의 인생을 망치는. 그렇죠. 어머 어떡하냐.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제부터는 이게 정말 전과자가 되는 거 전과자가. 전과자죠. 큰일 나죠. 그리고 이게 소유죄나 내란죄로 되기 때문에 뭐 연좌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취직이 되겠어요? 안 그렇죠. 되죠. 하다못해 무슨 기억한 범죄사실 경력조회 다 하죠. 떼는데 다 떼기 때문에 이분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윤상현은 정말 아까 박경래 이제 많이 다루셨는데 이거는 정말 나쁘다. 이건 확실히 짚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982년에 그 브로큰 윈도우,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제 만든 이론인데 거기 보면 간단해요. 이게 범죄 심리에 뉴욕의 할렘가나 뒤에 유리창 자동차에 하나 깨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범죄자들이 시그널을 준다는 거예요. 유리창 하나 깼네? 그럼 그 다음 유리창 하나 깨는 건 일도 아니야. 그치. 여기는 원래 깨도 되는 유리창.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을 그러니까 큰 것을 움직일 수 있고 네. 그래서 치안 예방의 시작은 길가의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청결하게 유지하고 이게 치안이거든요. 그래서 치안과 복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 개념을 이제 형사 심리학자들이 만드는 건데 지금 법원에서 한 게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나는 그 17명 뭐 담장 넘는 애들인데 네. 뭐 훈방 조치하라고 한 거지 내가 네. 폭력 사태를 주장한 건 아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지금 깨는 유리창이에요. 왜냐면 담 넘은 애들 봐주잖아요. 걔네가 왜 들어가겠어요? 담 넘어도 괜찮네? 윤상현이 훈방시켜준대? 네. 담 정도는 넘어도 되지? 처음 유리창 깬 거 아니잖아요. 담 넘었으니까 유리창 깨도 되고 그렇죠. 폭력으로 짓밟아도 되고 그렇죠. 서버에 물 갖다 붓고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처음부터 아니에요? 누가 소화기 들고 와서 서부집 앞에서 이렇게 깨는 뭐 했겠어요. 깔짝깔짝 간을 본다니까요. 네. 간을 보다가 네. 담장도 넘어보고 네. 이렇게 해보고 가서 문도 좀 두드려보고 네. 자판기도 좀 두드려보고 하다가 안 막네? 안 막네? 안 막네? 하다가 소화기 들고 와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초동 대응이 중요한데 이 초동 대응 단계에서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수호해야 될 국회의원이 야, 너 훈방시켜줄게. 그러니까 곧 훈방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마. 근데 중요한 것은 강남경찰서장이 자기는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훈방을. 왜 강남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다 이제 분산 배치됐으니까 강남서에 17명이 가 있었고 그 17명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했고 강남서장은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 훈방 조치 될 거야라고 자기 혼자 판단해서 메시지를 잘못 준 거죠. 그러니까 박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치인 한 사람의 잘못된 발언으로 수십 명의 젊은 청년 학생들이 지금 전과자가 그렇죠. 되게 된 겁니다. 이 어머니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밤사이에 아들이 어디 나갔다 왔는데 얘가 전과자가 됐네? 감옥 가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도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김 선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설 선물로 선선물 김을 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김문수 찍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기자들끼리 우스갯소리 하고 있긴 한데. 김선물
선물 주고 김문수 그리고 찍어라. 김재원 최고 뭐 네. 또 성전, 뭐 십자군, 십자군.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이거를 제2의 소요 사태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저는 이게 정치인들이 본인의 인기 영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저희가 박근혜 탄핵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박근혜를 옹호한 뒤에 그 옹호 세력이 나중에 당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선거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걸 저희가 봤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김진태 지사가 그런 네. 거고. 예. 그런 거를 경험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태극기 세력을 흡수해서 네. 나중에 당에서 지분을 요구하는 거죠. 당을 장악하고 네. 그 뒤에 지분을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지금 이런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이거 너무 이기적인 일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